자, 요거는 지도를 보면서 제가 아파트 단지의 동을 가지고 가격을 한번 같이 보려고 갖고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자, 대로변에 있는 평촌이라는 지역의 아파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뒤에가 학교가 있고요. 도로가 동쪽 그리고 남쪽으로 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30평대가 도로 때문에 아파트가 이렇게 서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베란다가 여기는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도로 고층 같은 경우는 이제 동향으로 해도 되는데요. 소음 같은 경우가 이제 도로가 붙어 있으면 저층보다 소리는 항상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층이 갈수록 정말 시끄러운데요. 네, 맞습니다. 큰 도로 옆에가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 같은 경우가 향도 우리 남향이 아닌데다가 도로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단지에서 보면 가장 시끄러운 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동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걸쳐서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교차로다 보니까 항상 차들이 많이 정차하고 시끄럽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에서 가장 조용한 동이 어딜까 한번 보시면 이 중앙에 있는 304동과 이 308동 옆에는 또 도로가 있지 않나요? 하는데 여기는 공원로 같이 일반인이 걸어갈 수 있는 차가 안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우리가 로얄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303동 같은 경우도 로얄동, 309동도 로얄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앞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조용한 동은 여기동 정도를 우리가 단지에서 가장 조용한 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격도 약간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요 뒤에 있는 동도요. 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차도가 아니라 보행도기 때문에 학교를 끼고 있어서 또 조용한 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튼 도로를 끼고 있는 요 동들이 가장 단지 내에선 향도 낮고 소음도 시끄러워서 저렴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소음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시하게 보는 아파트 단지별 가격을 봤을 때 일조권, 소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큰 도로 옆이 났고요. 난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끝집들이 가운데 집보다 좀 저렴한 것이고요. 하지만 엄청나게 10% 이상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조망권입니다. 우리가 이제 뷰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조망권 때문에 조망권이 강이 보인다라고 하면 뭐 1억 원, 뭐 수억 원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망이 좋은 아파트가 훨씬 더 잘 우리가 가서 이제 혹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근데 이제 조망권 같은 경우는 정말 부촌에서는 정말 비싸게 받을 수가 있지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아침에 출근할 때 정신이 없어서 조망을 보고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녁 때 퇴근해서 들어가면요. 또 조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한강 뷰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처음에는 집이 와 전망이 너무 좋다라고 하지만 막상 조망을 며칠 정도 보시나요? 하고 제가 직접 여쭤보면 보통은 채 5일에서 일주일이 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망은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조망이 좋다라는 것은 앞에 막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또 겨울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추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실에 앉아서 베란다를 향해 있는 소파들을 별로 보지 못하신 것처럼 거의 집은 조망과 크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살면서 크게 영향 주지는 않는데 가격에는 조금 많이 차등해서 지불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주거지역에서 조망이라는 것은 약간의 프리미엄인데요. 이런 것이 이제 아파트 대단지일수록 사실 창문 열면 아파트 동이 보이는 조용한 동이 조망이 없지만 그래도 비싼 걸 보면 아직까지 공동주택에서는 조망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단지 내 소음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세 가지를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얘기 드렸죠. 입주할 수 있는 물건과 전세가 껴있는 물건은 가격 차이가 분명히 차이가 나고요.
만약에 가격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이 거래가 아예 안 되는 지역이든지 아니면 거래가 다 돼서 입주물이 없고 그리고 전세 임대 기간이 남아있는 매물만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입주물이나 또는 그 새겨 있는 매물의 차이가 별로 없고요. 자, 그 아파트 단지가 세 가지로 가격이 배치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그 일조권이죠. 일조권이 대단히 중요한데 로얄동을 가르는 선별 조건에서는 일조권보다는 소음 때문에 더 중요하게 로얄동이 그 구분이 된다라고 했고요. 일조권도 영향을 준다라고 했는데요. 로얄층과 1층은 10%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로얄동과 비로얄동은 10% 정도 차이가 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10%까지는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향일 경우에, 남향으로 있을 경우에. 하지만 동향일 경우에, 남향일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반드시 10% 정도 나야 거래가 순차적으로 되고요.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팔리는 게 남향의 저층부터, 동향의 로얄층부터, 동향의 저층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팔린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조망인데요. 그래서 조망도 굉장히 프리미엄을 많이 쳐주는데 현재 조망이 좋은 한강변에는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소음이 굉장히 많고요. 한강변으로 갈수록 상업지와 멀어지기 때문에 일부 프리미엄 있는 단지들은 아주 조망권이 굉장히 우수한데 일반적인 단지에서는 조망권이 엄청나게 로얄동과 조망이 좋은 동의 가격 차이가 10%씩은 나진 않는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단지를 보시면 지금 매물이 만약에 이동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인지 남향인지 동향인지를 간추해 보면서 시세를 측정해 보면 물건이 없더라도 우리 대략적인 시세를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너무 단지의 입지와 역세권 또는 개발 계획들만 보다 보니까 개별 단지들의 물건의 어떠한 가격대 같은 것도 많이 좀 소원하게 되는데 좀 기본적인 부분인데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정리가 잘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문의가 들어와 있군요. 부동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대부분 반드시 순서대로 변하나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대부분 순서대로 변하나요? 네, 대부분 순서대로 변하고요. 요즘에 봄이라고 하는데 사실 좀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사실은 지금 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의 좀 느낌이 좀 다르기 때문에 큰 굴레 안에서는 요 사계절 순환하는 것이 약 28년 동안 나타났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지금은 전반적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좀 접어드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어떤 분은 지금이 혹한같이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혹한이 지나서 약간의 봄을 느끼고 계신 분도 계실 테지만 서울시장은 약간 여름에서 가을로 좀 접어드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 있고요. 여지껏 보면 대부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속 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거를 조금 더 세세하게 봐서 재건축 시장은 지금 약간 겨울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기존의 새 아파트들은 이제 막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또 옛날의 아파트는 아직도 봄에서 여름 사이에서 물건이 없어서 많이 싸게 나오지 않아서 거래가 안 될 뿐이지만 가격이 안 낮아지는 약간의 여름의 중반의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빌라 시장에서는 좀 다른 느낌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서울시의 아파트 시장의 평균치를 가지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부동산에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뭐 가을에도 여름이 있고요. 우리 추석 때도 아직 더운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봄에도 그 여름에도 혹한기 같은 겨울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촛불 집회를 했던 그 시기쯤에도
부동산이 갑자기 여름에서 갑자기 겨울로 거래가 안 되는 시점도 있었었고요. 메르스 사태가 터지거나 예전에 그 세월호 같은 국가적인 그 큰 사건들이 있었을 때도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갑자기 찬바람이 확 부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었었는데요. 예. 제가 보는 봄은 지금 4월 정도부터 시장이 좀 회복되는 국면들이 약간씩 나타나고 거래가 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잠실동에서부터 약간 그런 꽃은 좀 피어가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전철 개통과 집값이 과연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이론으로 막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 투자했지만 과거에 어땠는지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앞으로 역개통이 된다라고 해서 집값이 많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많은 지역들의 분양도 많이 받으시고 하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공사로 연결되는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개통 시기에 집값이 올라가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다 상승을 막 시작하는 시간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좀 비싸게 사거나 하더라도 좋은 경험들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얘기하고 다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로얄동과 가격에 대한 얘기들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카카오톡 저희 그 카카오톡 방에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에 좋아요 버튼을 오른쪽 아래 네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게 방송이 거꾸로죠. 오른쪽 아래 좋아요 버튼과 구독 표시와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정신이 맑아야 우리가 잘 판단할 수가 있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몸을 좀 추스리시면서 몸 상태를 끌어올리시고 좀 더 좋은 봄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